네, 안녕하세요. 수능국어 류현준입니다. 네. 어, 지루하시죠? 아, 진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금 현재 미탐에서 지금 고3 수능국어 이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그리고 이제 대찬이랑 대치 이제 메카 그리고 이제 대치 예섬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이제 수능 국어가 뭐 어려운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실 건데 그래도 조금 이제 진부하게 그래도 왜 수능 국어가 이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려운 이유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왜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면서 제 수업에 대한 어떤 특징이랑 그리고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수능 국어. 그쵸? 어려워요. 사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다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수능 국어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 학생 중에서 이게 제 수업이 방금 이제 앞에서는 이제 3등급, 4등급 뭐 학생도 있지만 이게 좀 요상한 게 제가 올해 이제 제 수업에서 등급이 진짜 요상해요. 왜냐면 한 명 학생은 이제 작년 수능 기점으로 이제 2022년 때 이제 한 번 또 듣는데 뭐 96점 받은 애가 또 듣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1등급 학생도 한 3명 있고 또 5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다 수능 국어 자체를 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독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죠? 독서가 근데 어려운데 왜 독서가 어렵냐면 여기서 다 뭐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재 자체 그리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6월 평가원 때 이제 하나 지문 제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중차분법이라는 어떤 제재가 나왔어요. 이중차분법?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경제학 다시 말해서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경제학 전공한 학생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재를 바탕으로 비문학 독서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고3 애들 지문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니까 애들이 다 틀리고 독해를 잘해도 잘 못하고 그리고 독해가 아예 안 되는 애들도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평가원이 그걸 냈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에만 계속해서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잘 안 해요. 큰 생각들을.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 이 글이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정보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거시적인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미시적인 생각만 하지. 그래가지고 그 독해력의 어떤 약화 때문에 독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독서를 약해서 그래서 수능 국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도 애들이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왜냐?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고1, 2 때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할 때 다 외워요. 다 외우고 뭐 현대시, 고전시가, 소설 다 외워가지고 다 그래서 외워서 풉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학을 풀 때는 다 외워서 풀니까 그냥 오케이 이거 단어 이거네, 이거 문장 이거네 라고 해서 하는데 근데 고3 수능 국어의 문학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그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나 낯선 작품 몰라. 뭐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돼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문학을 어려워하게 되고 당연히 점수도 안 나오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이 세 번째 장악력을 시험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합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 우리 애는 비문학 세 지문 풀 때는 다 맞는데요. 항상 시험 볼 때는 잘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시험은 80분인데 그러니까 세 지문 풀 때 집중력이랑 80분 풀 때 집중력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 80분에 대한 연습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아니면 25분 동안의 새 지문 푸는 그 집중력을 80분에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른데 그 차이를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수능 국어가 어렵고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잘 안 와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수능 국어가 어렵냐? 문장 여기에서 선생님 질문 국어는 재능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내포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만약에 제가 반대로 물어보면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사실 수능 국어 독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졸라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저 새끼는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왜 성적이 잘 될까요? 잘 오를까요? 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내포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능 국어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 수능 국어 독서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사실 수능 국어인데 근데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정보만 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독서에서 어떤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수업에서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실전적인 어떤 그런 수업을 이제 추구하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구조 독해 아니면 그 일 그 풀 예를 들어서 문장 자체를 그냥 곧바로 읽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해석하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뭐 다 가르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전에서 만약에 이 지문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사후적인 해석 말고 너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걸 곧바로 해석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되물으면서 항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든데 이걸 계속해서 애들한테 이제 주입을 시켜가지고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수능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제가 이제 조금 제 자랑을 이제 하면요. 이번 이제 미탐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이제 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애들이 별로 잘 안 모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제가 마무리했을 때 한 5배 정도 이제 학생 수가 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탈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파이널 때까지 등록 인원수에서 딱 2명 나갔어요. 딱 2명만 딱 이탈하고 근데 그 2명 중 1명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저는 이 숫자로서 이게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도 강의인데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저는 이제 관리 자체를 엄청나게 이제 학생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너 국어 못하지? 일로 와봐. 끝나고 나서도 아니면 그 전에도 일로 와. 와가지고 너 지금 계획 어떻게 잡았어? 라고 하나씩 다 짚어줘요. 1등급이어도 네, 다 짚어주고 5등급이면 너 책 이거 사와. 그래서 이거 풀어.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검사 맡아. 그러면 모르는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전화해. 라고 다 하나씩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니까 2022년 수능 때 사실 국어가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제 형광생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치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28명이 딱 전국에서 100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네, 제 형광생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 자랑할 만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력이랑 그다음에 강의에 있어가지고 제 어떤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4가지로 나눠가지고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이제 시즌 1 매난 국준으로 해가지고 처음 이제 겨울방학 때 있어가지고 이제 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먼저 보시면 시즌 1의 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하는 게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내가 독서 지문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읽는지 단순히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처음 봤을 때 사후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 내가
처음 봤을 때 모르는 거라도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도 문학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 어떤 개념어,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미탐에서는 비문학 특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법을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문법 해라. 화작 말고 무조건 문법을 해야 된다. 왜냐? 문법이 화작보다 한 두 개 정도 이제 한 차이가 나니까 일단 겨울 방학에 너가 화작보다 문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어차피 화작으로 바꿔도 돼. 근데 지금 화작하면 나중에 문법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러셀에서 이제 특강을 할 때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 때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겨울에 애들이 좀 이제 좀 귀찮아하는데 이거 테스트를 이걸 이렇게 항상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한자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필수 어떤 고전시가랑 현대시들을 이제 책으로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학생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한자어인데 애들이 한자어를 진짜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배 있죠, 보배. 바다의 보배. 제가 진짜 놀란 게 시험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보배의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야 보배 알지? 근데 애들이 눈이 껌뻑껌뻑거려요. 그래서 보배를 몰라?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와,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어릴 때 저는 제가 나이 어릴 때 제가 삼국지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애들은 뭐 읽냐면 해리포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을 막 이제 영어 단어 막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자어를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를 외울 시간이 사실 지금 이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자어에 대한 어떤 이제 관리, 그다음에 필수 작품들도 뭐 낯선 작품들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겠지만 필수 작품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습관들을 해서 여름방학 전에 3월부터 6월까지 6월 평가 대비를 위해서 독서랑 문학에 있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정리, 그다음에 독서는 이제 리트나 경찰대 이제 독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감이랑 상상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즌 3 국에서는 독서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필수 지문들,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는 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문학 작품들 그리고 독서 지문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파이널 작품이랑 독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일정표는 아마 거기 그 제 브로셔에 다 이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그 브로셔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강의도 강의인데 이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테스트를 보고 제가 매주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고 시험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날에는 테스트를 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학생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따로 또 과제를 내가지고 문학이 부족하면 문학을 주고, 독서가 부족하면 독서를 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가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강에 있어서 보강 영상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오늘 수업 이해가 안 돼요, 영상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영상 복습 영상이든 보충 영상을 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뭐 문자든 전화든 카톡으로 다 이제 제가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주간 유연준, 월간 유연준이 있어서 수준별로 이제 과제들 다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맞춰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잘하니까 어려운 거, 못하니까 쉬운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등급에 맞춰가지고 과제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번 연도는 교재 표지는 좀 달라질 거고요. 월간도 그렇고 이게 주간, 월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에 어떤 내지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사실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모의고사를 제가 분석하는 거를 제가 다 하나씩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전체 뭐 러셀이랑 제가 나갔던 학원 뭐 제일 많았을 때 인원이 거의 한 2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220명이 모의고사 다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막 낼 때 이거를 제가 조교 그런 거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다 보면서 하나씩 얘가 진짜 생각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생각 과정이 맞는지 다 적으면 그걸 제가 하나씩 다 첨삭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다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시즌 2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 2, 시즌 3 때 관리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조교나 아니면 뭐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분석이나 첨삭을 이제 직접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이랑 관리를 할 예정이고 제 수업은 일요일 6시 반에서 9시 반으로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10시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네,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특강을 합니다. 네, 비문학 특강을 하는데 비문학 특강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에 있어가지고 처음 독서 지문을 봤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곧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뭐 1등급도 사실 들어도 뭔가 색다를 거예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4등급도 들어도 아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같은 경우도 제 수업에서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등급 이하 뭐 다 들어도 되고요. 1등급인 학생들도 만약에 뭐 들어도 되는데 초반에는 저는 1등급보다 그냥 2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관리를 받으면서 네 자기 실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네 어차피 저는 이제 항상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